근데 전고체 분야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분, 내가 항상 참고하는 분들을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고체 기술에서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거 오히려 현대차 그룹이라고. 아 그래서 현대차 그러니까 파일럿 라인까지 갖고 있어요. 전고체 같은 경우. 왜 그러면은 현대차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어느 정도 그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 파일럿 라인 자체를 제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고체를 만드는 어떤 특허 쪽에서는 이분이 보는 거에서는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번에는 이제 기업들 얘기 좀 몇 가지 네. 여쭤보면서 조금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배터리, 심지어 이제 오늘 새로 나온 얘기 보니까 이제 스마트 공장까지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제 로봇 배터리까지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국내 뭐 아주 그 상위에 있는 두 재벌 그룹의 어떤 협업이 전례 없던 일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위기감을 느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얘기를 걷어내고 보면 삼성은 이 어쨌든 SDI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고 현대차는 배터리 회사는 없고 대신 완성차라는 그 최종 소비자 단의 제품이 있고 또 양쪽의 로봇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회사들이 인수한 회사들이 좀 있고 그 회사들이 또 하나는 뭐 글로벌하게 기술력 있는 회사고 또 하나는 뭐 국내에서는 최고고 등등등.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든가 배터리 쪽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국은 이 배터리가 로봇으로 이제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좀 있지 않겠냐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걸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기존의 그 가령 뭐 내연기관차 어떤 시스템 과거에 매몰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랑 삼성전자, 삼성그룹 자체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긴밀히 연결되는 것들이 약간 좀 적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의 앞으로의 자동차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적 AI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통신 기술, 아니면 전장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뭐 커넥티카가 되려고 하면 삼성의 IoT 기술이라든지 그건 아무래도 현대차보다 아무래도 앞서 나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전략적 제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배터리 부분도 그래요. 일단 이번에만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협력이 얘기돼 있어요. 삼성 SDA에서 얘기하는 각종 배터리 있잖아요. P6 최첨단. 그게 이제 유럽향 아주 프리미엄 현대차 그룹의 프리미엄 차에 장착해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GV90인가요? 엄청나게 고차가 되겠죠. GV90 전기차 버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도 이제 삼성 SDI 각종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는 그 현대차에서 만드는 그 서비스형 로봇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런 로봇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것들이라든지 왜 소형 이동 경영 저기 이동 수단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이 들어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나름대로 규격화가 필요해요. 또 뭐냐면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정밀한 어떤 배터리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 업무 협약을 갖다가 맺어가고 있는 거고요. 두 회사의 어떤 밀접한 어떤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깊어질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거기는 반도체도 들어가지고 전자분용 반도체도 들어가 전력 반도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라고 그러면 거기 소프트웨어도 필요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배터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수요 자체를 갖다 현대차 그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실은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양사의 협력은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좀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이나 중국에서 많이 밀려있다 평가를 받잖아요. 점수 차이가 너무 현격해가지고 비교 대상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현대차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야 뭐 글로벌하게 뭐 아트라스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이야 조금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밀렸지만 예전에는 최고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반면에 이제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그 정도 반을 오르기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로봇 경쟁력이라는 게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현장이 좀 밀리고 있다는 게 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들인데 이 두 회사가 만약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양측 간의 가장 경쟁력 있는 그 두 부분들을 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우리나라 전체 로봇 산업의 경쟁력도 좀 더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이제 협력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건 너무 또 장밋빛 기대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미래 전략 산업을 나아갈 때 지금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각계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그 서로 간의 장점을 분명히 고유한 장점을 갖고 있는 어떤 몇 개의 회사가 연합을 해서 대응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량 아니면은 덩치로 봐서는 그게 오히려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종의 원팀을 구성해서 네, 원팀을.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 하나 새로 만들고요. 아, 거기에 조인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양쪽은 지분을 갖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에 경고해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울 수는 물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완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자의 역량을 갖다가 집중을 하는 것들. 그게 사실은 어떤 이런 그 가령 뭐 물리적 AI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지. 이걸 각계로 해가지고 나가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덩치가 미국이랑 가령 뭐 중국이랑 이런 어떤 그 패권 국가들과 경쟁해서 과연 예.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거대 기업,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간의 어떤 협력 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가지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셀이나 소재 회사들도 뭐 주가가 비교적 괜찮았지만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화학 업계, 그러니까 석유화업계 반등과 같이 맞물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배터리 그 기존에는 석유화학 업체들이었는데 이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들 새로운 분야로 나가면서 2차 전지 쪽에 소재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 중에 요즘에 많이 눈에 띄는 게 전고체 관련된 네. 관련들이 많이 뛰는데 이게 지금 주가는 이렇게 뛰는데 이게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네. 이게 너무 아프서가는 게 아니야 싶어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최근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엮여서 뜨던 이 새로운 그 화학 계열 소재 회사들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 삼성 SDI가 그렇죠. 27년 정도를 양산 시점을 보고 있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26년에서 27년 사이 반고체,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30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SK온도 한 29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넘어야 될 허들이 많다라고 해요. 근데 전고체 분야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분, 내가 항상 참고하는 분들을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고체 기술에서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거 오히려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현대차 그러니까 파이널 라인까지 갖고 있어요. 전고체 같은 경우. 왜 그러면은 현대차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어느 정도 그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UAM이라든지 여기에 이게 얼마나 필수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 파이널 라인 자체를 제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고체를 만드는 어떤 특허 쪽에서는 이분이 보는 거에서는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 기술자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전고차가 이걸 갖다가 27년에 가령 뭐 삼성 SDI가 상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게 굉장히 높은 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이게 굉장히 가격이 뭐 지금 3원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게 쓰이긴 쓰이겠지만 그게 어디에 쓰이냐, 전기차에서는 굉장히 프리미엄 가령 뭐 페라리라든지 뭐 이런 쪽의 전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완전히 고급 라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쓰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만약에 양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5년 정도는 결국은 대세로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할 거다. 이게 그런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섣불리 지금 뭐 전고체가 뭐 테마로 뜨는 거는 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금방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버리시는 게, 뭐 주가는 이제 그런 어떤 소문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일정 부분 올라갈 수는 있는 거지만 네. 그게 구체화되지 못하면
1년이 지나도 구체화가 안 되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구체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뭐 많이 봐왔잖아요. 그 주가가 얼마나 급락하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분명히 그 전고체 배터리도 만들어낼 거다. 그 다음에 양산되는 시점이 분명히 오긴 올 거다. 그렇지만 그게 단기간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현재는 전고체 관련 네. 주들은 테마주 정도가 네. 현재로서는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셀이나 뭐 셀은 지금 얘기를 좀 셀 회사들은 말씀을 좀 많이 드셨고 기존에 있는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포스코 그룹이라든가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소재나 이런 쪽 회사들은 올해가 좀 뭔가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뭐 실적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올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도 그렇게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상반기까지는. 네,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소재단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전방에 그 캐즘 현상들이 얼마나 유럽 시장이 지금 1월달에 굉장히 좋았지만은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상황은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수치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전방의 어떤 수치들이 좋아지고 전방 산업의 수치들이 점점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소재 단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주들이 들어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일부 그 에코프로 그룹 같이 뭐 진짜 양극재의 어떤 가격 폐가가 일어나는 시점들 지금 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라든지 양극재 같은 경우는 거의 50% 수준까지 가격을 갖다 다운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주가는 이제 가령 뭐 미래 성장을 갖다가 선반영해서 한 2분기 정도 선반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꿈틀꿈틀 사실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폭등할 거라고 보면은 그건 굉장히 오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윗꼬리는 달릴 거고요. 그러면서 밑에 하단을 점점 견고하게 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당분간. 그러니까 윗꼬리들은 어느 정도 달리는 걸 갖다가 각오를 하셔야 될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한 1분기, 2분기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가 넘어가게 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지금보다는 그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가격 레벨 수준 자체는 상당히 이미 올라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1분기가 이제 당장 다음 달 한 달 사실은 남은 거지만 상당히 3월 달 같은 경우에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여지가 좀 있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이 돼야지 사실은 그 미국 시장의 YOY로 1월 달 성적이 나왔지만 좋았지만 MOM에서는 낮아졌잖아. 이게 계속적 요인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3월 달이거든요. 왜냐면 보조금이 확정이 우리나라는 2월 중순경에 다 되는 거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원래 성적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미국도 뭐 뭘 비싸죠. 연말에 할인 행사를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조금 자체도 지금 우리 현대차도 3개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잖아요. 빠졌죠. 그게 이제 확정되는 것들이 다시 확정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3월 정도는 돼야지 확정이 다시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조금 받는 차종이 확 줄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보조금을 맞추는 차량들이 그렇겠죠. 늘어나요. 당연하죠. 기업들 입장에서. 예, 그게 이제 그 보통 1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시작되는 시점 보면은 아 미국에서 진짜 올해 진짜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들이 이제 분위기가 가시화가 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것들이 이제 가격에 녹아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본다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계셔서 계속 보유하신 분들 계시고 뭐 중간에 손절 맞으셔서 좀 상처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셀, 뭐 소재, 뭐 그다음에 장비 등등 다양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눈여겨보자라는 그런 전망에서 근거해서 본다면 뭐 단계를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글쎄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손실이 많이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물타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릴 때마다 그 평단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기존에 새로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 지금 진입하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 2차 전지의 어떤 섹터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 자체가 완전 고점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그렇죠, 그렇죠. 극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방으로 열려 있는 게 크냐,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게 크냐. 그렇죠. 제가 뭐 굳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사들이 있어요. 2차 전지 섹터에.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라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거는 좀 그 평론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지금까지 레퍼런스가 충분히 있는 기업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 레퍼런스가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 있었고 이 회사들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었고 실제로 그 매출이 좋았을 때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면밀히 조사해보면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다 나옵니다. 소재단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들, 음극재 업체들 뭐 소재단에서 다 마찬가지로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소재단에서는 사실 앞으로 이제 그 배터리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바뀔 거냐, 그리고 주도한 것들은 어떤 그렇죠. 형태가 주도할 것이냐,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소재들도 다 달라지고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 점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향후 주도 분야는 어디라고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소재단에서 주목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양극재 업체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전해액 기업들도 있는 거고, 전해액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레벨 다운이 말이 안 됐잖아요. 네. 뭐 엔캔이라든지 주가 자체가. 네,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뭐 이런 상태다라고 보는 거니까 가령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있지만은 기존에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던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상방으로 열려 있는 갖다가 룸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직 보기에는 뭐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의 배터리 제조사들, 생산업체들이 이미 재고를 갖다가 다 터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양극재 업체들의 성적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거기에 메탈 가격이,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어떤 하방을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재고평가손의 그렇죠. 어떤 위험보다는 재고평가 환이 올해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1분기에 쌓이고 2분기에 쌓이면은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즘에 이게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부분에 전략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좀 새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잘 좁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론가 오늘 말씀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